경수당은 벽진 이씨의 시조공 이총원 선조님의 얼과 정신을 기르기 위한 종당이다. 시조공 이총원은 신라 말기 858년 태어나서 고려 초기인 938년 별세에서 향년 81세였다. 고려 개국 공신이요. 삼중대관 고려 개국원은 벽진장군이다. 벽진은 지금의 경북 성주군의 옛이름으로 시조공이 살아계실 당시의 지명이 벽진이기에 우리 문중은 관양을 벽진으로 사용하고 있다. 벽진장군의 옛 봉토였던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756위 1번지에 벽진이씨 종당인 경수당을 짓고 200년 동안 가꾸며 지켜오고 있다. 경내에는 경수당인 1당, 2사, 2제, 1청, 1각, 이 문의 건조물이 있고 각각의 칭호가 부여되어 있다. 즉 유어비각, 비현사, 세덕사, 전사청, 숙정문, 양정제, 근성제, 숭상문이 있다. 유어비각은 좌측에 유어비를 우측에 사마구가 안치되어 있는 비각이며 진입로 양측에는 석등, 장군석, 사자석 등을 각상으로 마주보게 배치했다. 비현사는 으뜸을 나타내며 시조공 위패를 봉안하는 사당이고 세덕사는 대대로 쌓은 아름다운 덕이란 말로 2세에서 10세까지의 선조님 위패를 봉안한 곳이며 전사청은 향사를 위해 준비한 제수를 봉하는 곳이고 숙정문은 사당 권력에 출입하는 문이며 양정제는 동제로 제관이 머무는 장소이고 근성제는 서제로 대종의 회의장이며 숭상문은 경수당 정문이다. 이들 건조물 전체를 경수당이라 한다. 여기 종당인 경수당이 건립되기 이전에는 벽진장군의 묘소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인근의 이천 건너 매적산 동쪽 기슭에 1770년에 시조 벽진 장군 표갈, 의 8자를 새긴 비석을 세우고 제단을 설치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한 성소를 만들었다. 비석은 높이 110, 폭이 49, 두께 23cm 크기이다. 매년 음력 10월 15일 제사를 지내면서 시조공의 얼과 정신을 기리고 종중의 구심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계절의 영향으로 일기가 불순하면 제례를 받들기가 어려울 때가 있었다. 그래서 1826년에 지금의 경수당 자리에 작은 집을 지어 단소에 제사를 지내기 위한 준비와 숙소로 사용하면서 차차 종실로 가꾸게 되었다. 후손 29세 승지공, 이라정 학중공의 경수당기에 따르면 1864년 갑자보에 대한 논의를 이곳에서 시작하여 족보 사업을 성공리에 끝냄에 따라 남은 여유 자금으로 예기의 경종 수족의 어원을 둔 경수를 당호로 현판을 달면서 비로소 종당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다음 해인 1865년에는 고려 삼중대관 개국원은 벽진장군 이총원 유어비라고 새긴 시조공 유어비를 경내에 세웠다. 1878년에는 매적산의 제단과 표가를 경내로 옮겨와서 음력 10월 3일로 날짜를 변경하여 시조공의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1886년에는 시조공의 후손 충숙공 용화공이 성주목사로 부임하면서 경내 토지를 정비하고 담장 및 조경공사 등을 하여 경수당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또한 완문을 작성하고 단소중수기를 지었다. 1865년에 후손 27세 화서 이항로공께서 벽진장군 사실기를 기술했고 그 내용을 1961년 신축보에 기록하고 1974년에는 진성이가은 박사가 비석에 글로 새겨서 벽진장군 사적비를 만들어 경수당의 서문 밖에 길 건너에 세웠다. 또한 경내에는 벽진장군의 말에게 먹이를 주던 사마구가 있는데 크기가 길이 85, 폭 68,
높이 49cm의 화강암석으로 함지박처럼 돌의 속을 파서 만들었다. 경수당이 100년 가까이 계보수만을 거듭하며 지탱을 하다 보니 퇴락하여 더는 그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각 지역과 계파별로 나누어서 낸 성금으로 1918년 지금의 건물로 중건하였는데 어려움이 많아 낙성 후 3년 이지 나서야 경수당 중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동안 야외 단소에서 지내던 시조공의 제사를 당내 비현사의 실내에서 받들게 되면서 경수당은 제당으로 승격되었다. 이후 1940년부터는 시조공을 원위로 모시고 그 아래 2세에서 10세의 선조는 동서로 배열하여 지위를 올리고 제사를 받들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종사 운영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여러 사적과 부대 건조물들이 점차적으로 건립되면서 경수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864년에는 후인 승지공 일하정 이학중공이 경수당기를 기술해서 일하정 문집에 남겼다. 경수당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야산 동쪽에 있는 성주는 산천에 수려함과 인물을 배출함에 있어 경주, 진주, 상주, 안동과 서로 앞을 다투며 스스로 큰 고을을 이룬다. 국사와 야사를 상고하건대 이미 선배들이 지은 글 속에 이런 사실이 갖추어져 있으니 다시 군더더기 말이 필요치 않다. 갑자 1864년 봄에 족보일로 인하여 단소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지세의 아름다움을 두루 돌아보니 참으로 하늘이 만든 훌륭한 땅으로서 지금은 명암방 수촌이라 일컫는데 여기가 우리 시조 벽진부군께서 예전에 살던 곳임을 알리고 있다. 외로운 성에서 성원하신 일은 신라 말기에 뛰어나시고 천호의 봉급을 받은 일은 고려 초기에 특출하셨으니 주나라 서울을 떠나서 양산을 넘은 것과 같이 조상이 옮겨 사신 것은 어느 시대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산하공이 명곡에서 생장하시어 나라를 빛낸 계책으로서 명망이 천하에 퍼졌으니 옛 일을 회고하건대 상전벽해에 감개한 눈물이 흘려내려 옷깃을 적시는 것도 깨닫지 못하겠다. 우리 시조의 수천 후손들이 누가 그렇지 않겠는가. 다만 1년에 한 차례씩 모시는 제사가 끊이지 않고 다행히 전해지고 있으나 남아있는 제사가 오히려 소박하여 감 한 채와 당 한 채가 있는데 서감은 두 칸 장방으로 비록 노나라의 큰 집인 영광전만은 못하지만은 운곡의 곁 이천가에 우뚝이 서 있는데도 한자의 편액도 없으니 아 슬프도다. 면상을 지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계산봉이라 일컫고 기산에 오르는 사람은 허유의 무덤이라고 이르는 사람도 있는데 부의 친비는 무슨 일이 없으며 악의 즉 전국시대의 연나라 장수의 무덤길을 징험할 바 없는 것 같이 길 가는 나그네들이 이 지점을 가리켜 벽진이시 단소와 제사이다 라고만 말하는데 지나지 않을 뿐이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운거족종이 도배를 하여 옛 모습보다는 약간 나아졌으나 조금 모자라는 것은 명칭이 없는 것이다. 동감은 화수원이라 현판을 달고 서감은 경수당이라 액자를 달고 당 가까이에는 단소 투자를 게시하고 북쪽에는 벽진이시 보청 이라 크게 써 붙였으니 모두 친구 여은교의 석가래 같은 큰 글씨를 빌린 것이다. 외면으로 보면 불가의 도금한 아름다움 같으나 그 속이 어떠한 가는 알지 못하겠다. 이에 갑자기 백천의 흐름이 한 근원에서 비롯되고 만엽의 가지가 하나의 뿌리에서 나누어진다는 것이 생각되어 그 감동으로 칠률 한 수와 원시 한 수를 읊었으니 어찌 원칠 언으로 장성 명문 대가의 솜씨를 얻었다고 하겠는가. 원래 문장을 짓는 일에는 익숙하지 못한데
진실로 웅거족종의 성의를 저버릴 수 없어서 마침내 기문을 짓는 바이다라고 승지공 이라정 학준홍이 경수당에 관해 기술했다. 이 기록은 종종의 역사 고증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필자와 경수당과의 인연으로는 대학을 마치고 구미에 있는 기업연구소에 근무할 때에 매년 시조공 추양제 하루 전날에는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인 동강 창기님께서 오셔서 주무시고 이튿날에 모시고 같이 시제에 참석하곤 했다. 부친께서는 재려시에 찬창을 하시곤 했다. 그리고 일가 종친에게 인사도 시켜주시고 선조님의 발자취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셨다. 경수단기를 기술하신 이라정 이학중공은 부친의 오대조이시다. 부친께서는 경수당 및 대종중에 관해 관심이 많으셨다. 대동보 족보가 문헌록에 편찬위원으로 참여했다고 각 책자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경수당 중건위원으로도 참여했다는 내용이 수축지에 기록되어 있다. 고향인 동네 마을에 선조님의 삼수정 나무가 전해지고 있어 그 영감으로 경수당 내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고 하셨다. 끝으로 이동 영상은 시조공이 별세한 지 1100여 년의 세월이 흘러 그동안 후손들이 경수당 관련 내용을 글로서 남겨 읽혀지고 있으나 시간과 공간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또한 시대의 문명이 발전됨에 따라 정보 전달 방식도 많이 바뀌고 있어 다음 세대의 후손들이 경종수족하는 마음이 잊혀질까 우려해서 시조공의 얼과 정신을 이해하고 전달되고 계승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동안 가문으로 전해오는 가승자료와 공부하기 위해서 수집해온 글과 사진을 모아 편집해서 귀로 듣고 사진으로 이해하는 시청각 동영상을 만들었음을 삼가 밝혀둡니다. 34 세손 평정공개 승지공 덕명 이선동 2023년 9월 1일에